셋. 안녕하십니까. 6월 20일. 야, 반갑습니다. 제6화입니다. 네, 예. 어떤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이 특히 저번에 말했던 hinglish대 개편 예, 상당히 파장이 컸고요. 이거에 대해서 뭐 찬성의 입장도 있을 거고 반대 입장도 있을 거고 근데 그거는 차후에 다뤄보는 걸로 이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하시죠. 이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민선 6기 오영훈 예, 도정에서 예, 가장 야심차게 추진하는 예, 15분 도시. 예, 이거에 대해서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다 아니면 실현 가능성이 없다 있다 이것도 역시 찬반 가능이 있고 예, 뭐 이런 예, 상황인데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로. 아, 어쨌든 간에 오영훈 도정에서 이거 적극적으로 가장 예, 야심차게 미는 프로젝트가 아닌가. 예. 그런데 어쨌든 이 내용에 대해서 모르시는 도민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상당히 이게 뭐 생소한 예, 예, 예. 개념이고, 그래서 모릅니다, 상당히. 그래서 저도. 오영훈 도정이 추진한 그 야심차게 추진하는 음, 15분 도시 프로젝트 예, 어떤 배경이고 어떻게 탄생한 건지 말씀해 주시죠. 예. 일단 상당히 그 15분 도시라는 개념 자체가 우리한테는 낯설은 그런 개념이고, 전 세계적으로도 명확한 개념 자체가 정립이 되진 않은 그런 개념인데요. 예. 일단 그런 데서 출발했습니다. 이게 프랑스에 있는 그 카를로스 모레누 음, 그 교수가 제안한 개념이고, 그 후에 파리 시장이 파리시에서 부분적으로 도입하면서 이론이 대강을 정립한 그런 예. 개념인데요. 우선 그 도시민들이 환경이 열악하고 이 교통 인프라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이런 도시에서 이 일반 직장인들이 또는 시민들이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음, 왜 우리는 직장에서 일을 열심히 하는 시간도 모자란데 예. 집에서 직장까지 출퇴근을 하는데 이렇게 길거리에서 많은 시간을 음, 허비해야 되느냐. 또 문화시설이라든지, 의료시설, 뭐, 그런, 등 여가시설, 이런 공원 등에서 우리는 왜 쉽게 거기서 접근해서 우리가 어, 그러한 시설들을 향유하지 음, 못하느냐. 음, 이런 물음에서부터 출발해서 이런 것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음, 라는 데서 출발한 이론인데요. 그렇다면 그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도시가 복잡해서 음. 공원 가려고 걸어가기도 마땅치 않고, 그렇죠. 버스 타고 가기도 마땅치 예, 않고, 예. 자전거 타기도 마땅치 않고, 그래서 이런 것을 효과적으로 도시를 정비해서 지역 주민들이 생활 인프라의 접근을 손쉽게 하면서 삶의 질을 높여보자. 이런 아주 좋은 개념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성립된 개념이라 과연 이게 우리 제주도도 그러면 그러한 개념을 적용한 정책이 과연 효용성이 있는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부호가 따라오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그 15분 도시라는 게 뭐 해외에서 했지만 국내 사례가 있습니까? 예, 그 우리 저기 특히 저 부산 지역에서는 지금 시범 아, 실시를 시범. 하고 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부산은 뭐 350만 전후의 인구가 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예, 서울 다음이죠. 예. 서울 다음입니다. 그래서 이 대도시에 이 낙후된 그 도로 인프라, 그 다음에 그 문화 인프라 이런 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재배치하고 어, 또 신설해서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게 동일 생활권에서 15분 정도의 시간, 꼭 15분은 예,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접근 가능한 손쉬운 시간대에 그 시설들을, 직장도 그렇고 의료시설도 그렇고 교육시설도 그렇고 문화시설 이용하는 것도 그렇고 이 공원 등 여가시설 이용하는 것도 음, 효율적으로 접근하게 만들어 볼까
라고 하면서 부산시 전체로 일시에 실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해서 일부 지역에서 이 개념을 도입해서 지금 박영준 시장님께서 부산시장님께서. 예. 부산시장님께서 이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나 서울은 이거 안 하고 있다는 얘기죠? 일단 거기서 검토는 대도시, 대도시. 서울도 대도시고 경기도도 뭐 수원도 대도시고 이렇게 대도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서는 검토를 하고 있는데 본질적으로는 도시 재생 프로그램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 보니까 그 오영훈 도정이 야심차게 추진하지만 이게 15분 도시라는 게 지역 인프라든지 인구가 이런 게 파악이 되고 예. 검토가 돼야 되는 상황인데 제주에 맞느냐 하는 그 의구심이죠. 예. 의구심에 대해서 제기가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제주 지역은 뭐 우리 도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제주시 일부 지역만, 제주 시내 일부 지역만 인구가 집중돼 있고 나머지 대다수, 서귀포를 비롯한 대다수 읍면 지역은 이게 뭐 생활 인프라 자체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생활 인프라, 직장을 비롯한 뭐 여가 시설, 뭐 교육 시설, 문화 시설 이런 것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에서 접근성을 높인다. 접근하는 게 교통 편의적 측면에서 접근성을 높인다는 개념 자체가 이게 본말이 전도되어 있다. 일단 일정한 생활 인프라가 구성이 되어 있고 접근성을 논해야 되는데 생활 인프라는 없는 상태에서 접근성만 논하고 있다 하는 이런 좀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제주도 전체를 대상으로 15분 도시 정책을 수립해서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혈세만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 혈세 낭비다. 예. 그래서 이거 굳이 그 제주도 전체를 상정해서 용역을 할 게 아니라 이걸 이 개념을 잘 활용해서 제주도에서 꼭 적용해야 될 그런 지역이 있으면 그 지역에 한정해서 검토하는 것은 굳이 반대할 생각은 없습니다만은 막연하게 제주도 전체를 15분 생활권으로 묶는다. 이거는 지금 15분 생활권으로 묶어져 있습니다. 제주 시내를 빼면 15분 내에 접근 안 할 수 있는 곳이 없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오영훈 도지사가 15분 도시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고 일단 선거 공약으로서 이게 생소한 개념이니까 마치 새로운 정책, 제주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정책이라고 이렇게 선거용으로 활용한 측면이 강하다. 남들도 그런 개념을 차용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 제주도는 15분 도시 개념을 적용할 만한 그런 도시 형성도 안 돼 있고 인프라 형성도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곤란하지 않느냐. 오영훈 도지사한테 굳이 질문을 하자면 15분 도시 개념이라는 거는 도지사가 기초적인 구상을 해줘야 되는데 그냥 15분 도시 하겠다고 하고 용역에 맡겼어요. 그러면 용역 없으면 도지사 어떻게 할 겁니까? 어느 정도 행정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 영역은 용역도 줘야 되겠지만은 그래도 기본적인 얼개는 가지고 용역을 줘야 된다. 기본적 뼈대가 좀 부족하다는 얘기죠? 예. 뼈대 없이 그냥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15분 도시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우리 도민들한테 피해로 다가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15분 도시 비판에서 뭐 언론이나 이런 데 보면은 그 도시 개념 자체가 제주도에 이게 맞느냐 하는 얘기가 있으니까 그 담당 부서의 공무원은 이렇게 얘기다 드론 이거 활성화. 근데 이게 실생활에 바로 현실적으로 뭐 적용되기 힘든데 솔직히 제주도에 15분 도시가 적용되려면 어떤 시스템이 적용돼야 되는지. 일단 먼저 앞서도 말씀드린 생활 인프라, 직장, 교육, 그다음 의료, 여가 이런 생활 인프라가
갖춰져야 됩니다. 그래놓고 접근성을 논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생활 인프라 구축이 우선적으로 선행돼야 된다. 즉, 지역 발전이 먼저 되고, 그 다음에 접근성을 원해야 된다. 라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드론, 예. 간략하게 질문했어요. 간략하게 들어가겠습니다. 예, 예. 예, 예. 드론. 지금 오영훈 도지사가 지금 드론 그쪽으로 시내 드론 예. 활성화시키는 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이 드론, 그러니까 이게 도심 UAM, 예, 예, 도심 교통항공 예, 이거인데, 그거는, 그것도 마찬가지로 대도시에서, 예를 들면, 강서에서 강동 가는데 2시간 가까이 자동차로 걸리니까, 그런 단거리 이동 수단으로서 일부 효용성이 있을런지는 모르겠는데, 제주도는 드론 타러 가는 시간이면 목적지까지 자동차로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통수단을 대체하는 의미로 드론은 참 의미가 반감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필요가 없고, 다만 우리 4차 산업혁명에 씨를 뿌리기 위해서 드론 산업을 활성화시키고 싶다면 해안 절경 등을 또는 오름 등 이런 관광용 드론을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정책 방향을 잡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위원장님 말씀을 제 생각대로 집약해 보면은 제주시의 15분 거리는 가능하나 제주도 전체, 예를 들어 제주도 성산, 제주도 모슬포, 제주도 서귀포 이런 구역 자체는 15분 거리의 시스템에 적용화될 수 없다. 그거죠? 그거보다 약간 좀 다른 개념인데요. 예. 예를 들면 성산포 지역에서 15분 도시, 성산포 지역을 15분 도시로 만든다고 한다면 지금 성산포 내에서 15분 내에 적분을 불편한 데가 없다고요. 농어촌 지역이기 때문에 도보도 지금 많이 다니고 있고 자전거도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부족한 것은 어디 갈 거냐, 목적. 목적지. 목적지 개념은 생활 인프라. 예를 들면 시장을 간다. 그러면 시장이 활성화돼야 되고, 그 다음에 문화를 향유하고 싶다 하면 문화시설이 설치돼야 되지 않습니까? 지역에 문화 뭐 이런 교육 이런 직장 인프라가 전혀 없어요. 시 지역이 다 모르. 근데 없는데 거기다가 15분 도시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좀 예민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그 국토교통부가 예. 2023년 올해 1월이죠. 예. 발표한 그 도시계획 혁신 방안의 그 N분 생활권 조성을 위한 생활권 도시계획 제도화를 주요 정책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오영훈 도지사 15분 도시 정책이 탄력을 받을 것이므로 이를 비판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일부 언론에서 주장했는데 이에 대해서 좀 위원장님께서 한마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우리가 이해를 잘해야 될 게 도시계획 혁신 방안을 발표하면서 N분 도시 활성화를 추진하겠다라고 해서 외형적으로 여기서 N분 도시는 15분 도시 개념을 얘기하는 것은 맞습니다. 오영훈 도지사도 15분 도시 하고 있잖아. 형식적 용어별로 하면 똑같으니까 탄력을 받을 것이다. 이런 피상적인 이해에서는. 그래서 허용진 위원장이 제주에서 15분 도시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는 그 비판은 이제 머쓱해졌다. 일부러 언론에서 그렇게 했습니까?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야말로 이거는 15분 도시 개념을 이해 못한 것이고 국토부의 N분 도시 정책 제도화라는 개념도 이해를 잘 못한 것이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N분 도시 제도화 정책은 대도시를 상정한 겁니다. 제주도는 포함 안 된 거죠. 서울, 부산, 인천 여기서 밀집된 이 교통체증을 어떻게 극복하고 도시를 어떻게 생동감 있게 만들 것이냐 이렇게 해서 거기 내용에 보면 이 복합 빌딩을 조성하고 밀집화시키고 고층화시키고 제주도도 고층화시킬 때가 어디 있습니까? 밀집화시킬 때가. 이거는 국토교통부가 말하는 거는 대도시, 기존의 대도시를 상정해서 대도시를 잘 정비해서 N분 도시 개념을
이용해서 도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건데 그걸 제주도에서 가져와서 한다? 우리는 대도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국토교통부가 말하는 N분 도시와 우리 제주도가 말하는 N분 도시는 평면이 전혀 다른 개념 것이다. 자체가 틀린 거다. 틀린 거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피상적으로 이해해서 그냥 오영훈 도지사 같이 언론도 이해를 한 것이다. 어느 언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저도 얘기가- 언론인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언론을 비판하는 게 아니고요. 예. 오해 없이 그걸 잘 이해를 해서 예. 언론도 우리 저 사회 발전에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도정을 비판할 건 비판하고 잘 이끌 건 이끌어주면서 우리 지역사회 발전에 좀 이바지하는 방향으로 조금 더 그 부분에 관해서는 좀 깊이 있게 검토를 해 주십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토부의 그 N분 그 프로젝트와 예, 오영훈 지사, 민선 네. 6기 오영훈 지사의 15분 도시 개념 자체는 예. 대도시이기 때문에 적용이라든지 예, 이런 예, 시스템이 예, 예. 전혀 다르다는 거죠. 전혀 다르죠. 그래서 언론에서는 잘못 이해해갖고 예. 제주도까지 탄력을 국토부의 그 자료에 이해해갖고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했는데 그건 개념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적용 아니다. 대상이 아니다. 예,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실시하는 15분 도시용이요. 지금 이거에 대해서 뭐 위원장님께서 약간 비판을 하시는데 어떤 점에 중점을 두고 진행을 해야 될까요, 그러면? 일단 용역을 하는 걸 원칙적으로는 지금이라도 저 개인적인 의견은 중단해야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단해야. 네. 중단하지 않고 불가피하게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방향을 틀어서 제주도의 대표적 인구 밀집 지역인 제주시 예. 시내권을 구제주시하고 신제주시 이 시내권에 관한 인프라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접근할 것이냐 이런 방향에서 용역을 검토해 주시고 또 아울러 우리 장애인 등 교통 약자들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이왕 하는 바에 예. 교통 약자들을 우선적으로 배려할 수 있는 도시 기능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 이렇게 접근해서 용역을 하면 나름대로 용역이 의미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저기 약자에 대한 배려라는 커다란 성과도 거둘 수 있고 도시 재생이라는 효과도 거둘 수 있고 여기서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이왕 용역을 할 것 같으면 구도심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 15분 도시와 연결해서 이렇게 적어도 이런 방향은 여기에다가 같이 접목을 시켜야 도지사가 정책을 추진하는데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거 아니냐. 막연하게 지금같이 제주도 전 지역을 몇 개 생활권으로 나눠서 15분 도시 한다. 이런 막연한 개념과 용역을 던지면 용역 결과도 부실하거나 아니면 제주도에서 적용하기 어려운 결과를 우리가 맞이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입니다. 이렇듯 15분 도시 같은 경우는 지금 민선 6기 오영훈 도지사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제대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목소리가 있거든요. 이런 얘기는 도정에서 좀 받아서 특히 허영진 위원장님께서는 상당히 쓴소리를 많이 하시는데 이게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라는 소리라고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도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도움을 줄까 하고 제가 본의 아니게 쓴소리를 많이 하게 돼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유쾌하게 1부를 마쳤습니다. 잠시 있다가 2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